아는 만큼 건강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의원 한의학 박사 박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증 얘기입니다. 갑자기 누웠다가 일어나면 핑 돌고요. 고개만 돌려도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적 있으세요? 진단명은요, 귀 안에 돌이 끼었다고 해서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이 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치료해도 이렇게 재발이 잘 될까요? 정말 이 귀 안에 돌 확 빼버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석증이 생기는 원인과 증상, 또 한의학적으로 바라본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석증은 귀 안에 아주 작은 칼슘 결정인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전정기관을 자극하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석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인데요. 이석의 크기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참고로 우리 혈액 속의 적혈구의 지름도 약 7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이석은 피 속의 적혈구만큼이나 아주 미세한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정기관에는 이 젤라틴처럼 아주 끈적한 막이 있고요. 그 위에 이석이 붙어서 무게추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석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떨어져 나오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석이 떨어져 나오면 회전을 감지하는 반고리관 속에 굴러 들어가게 되고,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감각세포가 지나치게 자극이 되면서 갑작스럽고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석증이에요. 이석증은 아주 매우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누웠다 일어날 때나 고개를 숙일 때, 눕고 난 뒤 옆으로 돌아 누울 때 등 자세를 바꿀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강한 어지럼증이에요. 그리고 어지럼증은 10초에서 20초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 순간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반대로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는 어지럼증은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석증의 어지러움은 짧지만 매우 강한 회전감이 특징입니다. 이 이석증과 많이 헷갈리는 질환이 메니에르병인데요. 두 질환 모두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메니에르는 이 발작이 20-3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또 귀 울림이나 난청을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 메니에르의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짧고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이라면 이석증일 수 있고, 길고 지속되는 어지럼증에 이명과 난청까지 동반된다면 메니에르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석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이석을 이루는 탄산칼슘 결정이 잘 부셔지고요. 이 끈끈하게 이석을 부착해주는 젤라틴층의 점착력도 약해져서 이석이 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머리의 충격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나 운동 중에 세게 머리를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 같은 외상은 또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석증의 주요 원인이고요. 또 귀 수술이나 치과 수술, 머리 수술도 이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중이염이나 만성염증, 메니에르병 등 귀 질환이 있으면 전정기관이 약해져서 이석이 더 쉽게 이탈합니다. 또 수술 후에 오랜 시간 누워 있거나, 또 젊은 분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누워서 같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이석을 받치고 있는 젤라틴층을 딱딱하게 해서 이석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또 스트레스와 피로는 전정기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떨어뜨려서 이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와 이석의 안정성이 아주 중요한데, 연구에서도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이석증 발병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탈수가 진행되면 전정기관 안에 림프액의 농도가 진하면서 끈끈해지고요. 이석이 반고리관 안에서 더 쉽게 움직이거나 굴러다녀서 어지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석증의 치료는요, 이석을 다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석은 원래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면 안 되고요. 문제는 이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 반고리관으로 굴러 들어갔을 때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이석의 치료는 빠져나간 이석을 원래 제자리인 난형낭으로 되돌리는 것, 즉 이석 치환술을 치료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머리와 몸을 정해진 순서로 움직여서 반고리관 안에 이석이 중력에 따라서 난형낭으로 되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난형낭으로 돌아간 이석은 며칠 내에 젤라틴 내에 다시 달라붙거나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어지럼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석증은 처음 생기면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환수를 아주 여러 번 받으셔도 몇 달, 몇 주, 심지어 며칠 간격으로 다시 재발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석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신 위장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잦은 체기, 자주 체하고 체했을 때 어지러우시고요.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깊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머리가 늘 맑지 않고 손발은 차갑고 명치나 명치 위아래 주변이 늘 아프시고요.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세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면서 트림이나 방귀를 자주 하고 음식 냄새에 민감하고 멀미를 잘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입냄새가 심하고 변비가 있거나 또 설사가 심하시거나 아니면 변비나 설사가 교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에 해당하시나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한의학적으로는 담적병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위장의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담음이라는 끈적하고 탁한 노폐물이 발생해요. 이 담음이 오래 정체되게 되면 위장 점막과 외벽 사이에 굳어서 담적을 이룹니다. 담적이 쌓이면 위장의 연동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 흡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때문에 체하거나 더부룩함, 트림, 명치 통증 같은 위장 증상이 생기고요. 순환이 막히면서 담적이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수족냉증, 가슴 답답함,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담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신 증상군을 묶어서 담적병 혹은 담적증, 담적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담적병이 있으면 위장에서 소화 흡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이 귀 속의 전정기관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이석을 이루는 탄산칼슘 결정이 약해지고 이석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젤라틴도 끈끈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석이 더 쉽게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 담적으로 인해서 혈류와 림프 순환이 막히면 이 전정기관 안에 림프액의 흐름도 둔해져서 떨어진 이석이 반골이관 안에서 더 잘 굴러다니면서 어지럼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석증이 재발하는 분들은 단순히 귀 안에서 이석이 굴러다니는 문제뿐 아니라 몸 안에서 이석을 계속 떨어뜨리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떨어진 이석을 다시 옮겨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석을 다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몸의 내부 환경을 바로잡는 겁니다. 담적병을 치료해서 위장의 소화 흡수 기능을 회복시키고요. 비타민 D나 칼슘, 마그네슘처럼 전정기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정상화시키고 동시에 귀 주변의 혈류와 림프 순환을 개선해서 전정기관을 잘 안정시켜주면요. 약해져 있던 젤라틴층의 점탄성도 회복이 되고요. 잘 부셔지던 이석의 구조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석이 떨어지지 않는 체질적인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이석증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담적병의 치료는 먼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경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균형도와 장부 기능의 저하 여부, 피로도의 축적 상태를 확인하고요. 경력 청취를 통해서 평소의 소화 패턴과 재발 양상까지 면밀히 파악합니다. 또 복진을 통해서 위장 주변의 뭉침이나 압통, 담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요. 설진, 맥진을 통해서 이 담음이 많은 유형인지, 위장의 기운이 약한, 허약한 유형인지, 혹은 몸이 차가운 체질인지 열 있는 체질인지 개인의 담적병 타입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렇게 진단이 끝나면 담적을 제거하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회복시켜서 전정기관에 필요한 영양소가 잘 흡수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담적병 증상 유형과 체질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고요. 또 위장의 기능을 정상화해주고 전정기관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일주일에 2, 3회 정도 침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담적병으로 인해서 위장 기능뿐만 아니라 이석증 증상까지 나타났을 정도라면 이미 전신으로 상당히 담적이 퍼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빙산의 일각이 물 밖으로 드러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석증이 무엇인지, 또 어떤 원인으로 잘 생기고 자꾸 재발하는지, 그 배경에 숨겨진 담적병과의 연관성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석증 재발을 막는 생활습관과 또 전정기관을 안정시키는 음식과 혈자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천 으뜸한의원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